의뢰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경찰서에 소장을 내서 상대방이 처벌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피고와 피고인 이런 용어들은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방금 말씀드린 예시를 들으시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민사, 형사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내용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사는 쉽게 개인과 개인의 문제, 개인 간의 다툼에 관한 것인데요. 이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인 것이고요. 원고가 소장에 내가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있겠죠. 이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법정에는 판사가 있고 이 원고와 피고가 출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고와 피고를 조력하는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 대리인 또는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출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형사는 쉽게 국가와 개인의 문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고소를 했다라는 거는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고소를 할 때 고소인이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게 바로 고소장인데, 그래서 고소장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슨 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식으로 고소 취지가 기재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은 범죄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로 이때 피의자로 지칭이 되는 겁니다.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 단계,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 그러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소이고요. 재판 단계로 넘어오는데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소제기를 하면 민사재판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형사에서는 검사만이 법원에 형사재판을 구하는 기소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는 검사가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검사의 기소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고소는 수사 개시 사유는 되더라도 고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형사재판법정은 판사가 있고 이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을 조력하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피해자는 어디에 있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피해자랑 범죄자 이렇게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거나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고소인은 참여를 못하나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필요에 따라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을 하고요.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피해자를 대신해서 검사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고, 피고, 소장, 소송 대리인 이런 용어는 민사사건에서 쓰는 거고요. 고소, 고소인, 고소장, 피의자, 피고인, 기소, 변호인 이런 말은 형사사건에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